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어제 제가 대타로 왔는데 안 계셔가지고 그러게요. 네. 굉장히 외로웠어요. 어제 봤는데요, 제가. 재밌게 하긴 했죠. 정석희 매니저님 와가지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맞아요. 네. 하지만 신광섭 매니저님이 없어서 좀 네. 아쉬웠던 게 우리 투자자분들, 특히 시청자분들이 더 느끼셨을 텐데 네네. 오늘 유독 또 힘듭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엔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강했다면 네. 오늘은 초전도체주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장 하락 요인이 혹시 그것 때문입니까? 사실 초전도체는요. 네. 제가 녹색 밴드에다가 사진 하나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새로운 거를 이제 뭔가 찾아서 내가 매매를 할지 아니면 뭔가 이제 뒤쫓아가서 지금 종목들을 움직이는 거, 뭐 추격 매수할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보면요, 미국의 신용 등급 관련된 부분들 아마 아침에 뉴스를 접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기사를 한번 가는데 화면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경제 이 신문사에서 가지고 나온 건데요. 네. 아침에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어요.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푸어스 S&P 500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 등급으로 강등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간의 재정 적자 하면서 쭉 블라블라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증권사의 뭐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들 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언제일까요? 예. 이거 2011년도 8월 4일자 기사입니다. 예. 여기서 바뀐 게 있죠. S&P 500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 피치로 바뀌었죠. 예. 뭐 3대 평가사 중에 이 곳인 피치가 얘기됐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8월 4일 날 얘기했는데. 예, 이게 매년 8월 초마다 이제 이 전반적인 뭐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 이 신용 등급 관련된 이 채권과 연계해서 그 관련된 부분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오늘 딱 그 이맘때쯤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피치가 먼저 하향 강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은 이 신평사들이 있는데 이번 주 내로 다 발표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때 당시는 이제 부정적이라는 이제 전망을 남겼어요. 근데 이번에 피치가 AA 플러스 등급을 했지만 뭐라고 했냐? 긍정적 전망을 유지한다. 그래도.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부채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화에서 원래 작년 기준으로 3%대였는데 6%대로 23년도 늘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들. 뭔가 상원과 하원들이 계속 맞불 작전을 펼쳤잖아요. 네. 그에 대한 부분들을 인해서 이런 뉴스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거 다 읽어보셨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12년 전에 2011년도 8월 4일 날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네. 이때 기사를 좀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피치 또 신용 등급 강등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또 글로벌적으로 네. 매크로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맞습니다. 요인이 작용하면 어떡할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한번 네. 또 이 네이버 밴드 글도 보시고요. 또 초전도체 관련해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그걸 거예요. 오늘 수급이 그쪽으로만 쏠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의 뭐 대장 역할을 하기에는 테마긴 한데 네. 이게 길어질까요? 장기화될까요? 수급 자체는요, 일단은 이제 초전도체가 이제 어제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뭔가 상승 탄력에 불 붙었고, 오늘 네. 이게 뭐 점상간 종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2차 전지가 좀 쉬어가고 있죠. 어제 제가 그 밴드에다가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가야지만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이 딱 이틀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인데요. 네. 초전도체가 지금 뭔가 이런 이 시장 분위기를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 뭐 코스피 증시라든지 코스닥 증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사실 그 테마들이 대부분 중소형주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수 영향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런 뭔가 극단적인 테마가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 관련된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어제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왜 올라갔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 왜요? 예, 어제 왜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어제 시장에서요? 네. 그냥 저는 2차 전지에서 쏠렸던 것들이 뭐 바이오라던가 반도체라던가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순환매성으로 퍼져나가서 오른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 네, 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 그럼 이제 왜냐면
어제 딱히 올라갈 이유가 없었어요. 뭔가 뭐 중국 증시 부양책 나왔다고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근데 오히려 중국과 홍콩 증시는 빠졌고. 네. 자, 선물 한번 볼게요. 맨 좌측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외국인들 선물인데요. 어제 현물들을 다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관이라는 이런 쪽만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을요 거의 장중에 1조 딱 이만큼 샀다가 막판에 한 1,000억 팔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선물 자체가 지금 다시 어제 산 거 그대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제 이걸 보고 이게 뭔가 있나? 이게 왜 갑자기 당일 거래에서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1조 8천억 가까이를 매수하고 근데 현물을 안 사요. 네. 죽어도 안 삽니다. 현물은. 그러니까 선물을 사니까 앞선 자리에서 물건 물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3개월, 6개월 뒤에 올라갈 것이다. 이거 사놓고 계약을 사놓고 이게 쫓아가야 되는 현물을. 그럼 현물도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허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딱 보고 나서 이상한데 저거 분명히 뭔가 던질 것 같은데 폭탄 만들 것 같은데 했는데 오늘 그 모습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승한 거 오늘 죄다 반납했어요. 증시 자체가. 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당일 이틀 동안에 처음 봐요. 이거를 한 2, 3일 정도 처리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금일 다 반납하는 거는 저는 진짜 정말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지금 신용등급 강등 관련된 부분들이 과거가 뭐 반복될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다들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12년 전이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뭔가 외국인들이 전날에 이렇게 매수했다가 그대로 반납하는 거. 뭔가가 이제 알고 있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 판단으로.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은 어려운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은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까 이걸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초돈저체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밴드에다가 올려드려서 판단해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딱 하나예요. 한 내일 정도까지는 이 초돈저체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보다는 약간 좀 뭐 공시 내용에서 사업 보고서 내용에서 뭐 구리 분말, 뭐 구리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어제 초돈저체가 구리잖아요. 그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뭔가 새로운 쪽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뭔가 이게 이제 끝나면 다시 2차 전지 장세가 시작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핫한 키워드들 봤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오늘 선물 매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놀라셨다면은 어제는 또 이유 없이 강한 선물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오늘 시장을 또 출렁이 있게 변동성 깊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은 무엇인지 먼저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리뷰 종목은요, 바로 대정화금이라는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오늘 초돈저체로 또 엮였어요. 맞아요. 오늘 막 여러저러 사진이 돌아다니던데요. 사실 제가 이제 7월 18일 날 이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뭐 요오드, 뭐 원료,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이 공급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목표가를 뭐 가볍게 넘어서는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반납했잖아요. 네. 이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다가 참 대정화금 IR 담당자 일 잘합니다. 홈페이지에 뉴스가 나왔어요. 딱 공지 올렸죠. 우리 회사는 구리분말 이게 이제 뭐 초돈저체에 사용할 수 있는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 논문에 구리분말을 사용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구리분말을 생산을 해요 이 회사가. 근데 초전도체 관련된 구리분말 쪽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공시가 아니다고 답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쭉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대단하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하자. 그러니까 뭔가 내 종목들이 가지고 있다가 소외받았다가 뭔가 초던저체로 뭔가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이제 튈 때는 뭔가 팔아야 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추격 매수했다가 어떻게 되죠? 바로 물려버리는 거죠. 뭐 지금 8%잖아요. 아까 25% 가까이까지 급등 나오던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25%에서 산 사람들이 17% 손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초전도체가 이게 뭐 확실치 않지만은 뭐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국가 위상 차원에서. 근데
지금은 너무 난잡한 테마성으로 짙게 지금 파생되고 있다. 이게 분위기가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봐봐, 내가 맞췄잖아라고 자랑하진 않겠다라고 했지만 목표가는 터치했잖아요. 네. 그럼 이건 그냥 기분 좋게 수익으로 실현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핵 관련된 이슈가 뭐 부각되지 않으면 뭐 여기서는 뭐 딱 끊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정화금 이야기 봤고요. 두 번째는 오늘 시장에서 초전도체가 가니까 대장인 네. 2차 전지랑 반도체가 힘을 절대 못 쓰고 있어요. 전혀 못 맞습니다. 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포스코퓨처엠 한번 볼까요? 네. 사실 이 종목을 제가 딱 그 바닥에서 딱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해서 이날 바로 안 사고 네. 좀 더 빠지면 사겠다 해서 매수 가격을 걸어놓고 장중에 고가 기준으로 10%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잘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제 초전도체 테마가 빠르게 식느냐의 관건의 문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반도체와 또 이 2차 전지 사이에서 뭔가 또 시속 게임이 계속해서 뭐 내일부터나 내일 모레부터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포스코 퓨처엠의 2차 전지 코멘트까지 그냥 한 번에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8월 중순이나 8월 말에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 관련된 이 밸류 측정, 요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 차트를 한번 딱 보면요.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뭐 대부분의 2차 전지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윗골을 달면서 거래가 터져서 대부분의 이 유튜버들이라든지 이런 뭔가 이 전문가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윗골이 달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끝났다.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도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제가 봐도 에코프로는 예술적으로 누군가가 매도한 흔적은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조정 자체가요. 제가 지금 매수했던 가격이 딱 이 바닥권이었거든요. 여기만 깨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차피 2차 전지는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지금 상승 나오다가 이렇게 쭉 밀렸던 부분들. 그래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요 저가가요. 대략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은요. 여기 깨지면 절대 안 돼요. 종가상 여기 이탈하면 안 됩니다. 46만 4천 원. 46만 4천 원 선 종가 지지만 해준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랠리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포항에 뭐 세운다, 뭐 증설한다, 전라도 어디에다가 뭐 증설한다, 캐파 증설한다 이런 뉴스로 계속 띄운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넘어갈 때는 그와 비슷한 또 뉴스들이 다시 또 도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포스코 퓨처엠 좋은 거 알죠? 에코프로 좋은 거 아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이 땡겼었습니다. 24년도 말고 25년도 초에 실적이라든지 캐파 증설 관련된 많이 땡겼는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지금 시장이요. 펀더멘탈이요. 어떤 거요? 모멘텀 다 안 먹힙니다. 그냥 수급의 논리. 어느 쪽에서 종목을 매수한다, 찍었다 이러면 올라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굳이 2차 전지를 물리신다면 포스코 그룹주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회복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46만 4천 원 선 종가상 이탈 여부만 안 나오면은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주들이 좀 비슷한 패턴을 보일 텐데 지난주 수요일에 급락하고 목요일에 시가적으로도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종가를 깨지 않는, 저가를 깨지 않는 지지선 여부 확인을 해보시자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 리뷰했고요. 그 외에 오늘 또 공략주를 위대한 투자 종목을 네, 맞아요. 공개해야 오늘은 되는데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반도체 2차 전지 쪽에서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어제 사실 이제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네. 약간의 오늘 이제 미국장은 지금 어찌 보면 미 선물은 별로 안 밀리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2012년도 8월 4일 날도 똑같았어요. 예, 프리마켓 시장 들어가서도 안 밀렸다가 본장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정 넘어갈 때부터 쫙 밀렸었거든요. 미국 장 자체가.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반도체를 사기는 좀 그렇다. 예, 확인하고 이렇게 사겠다. 확인하고 이제 봐야 되겠죠. 필반이라든지. 왜냐면 전일 이제 AMD 실적 가이던스. 지금 미국 전체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굉장히 많이 낮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소폭 상회했어 AMD 자체가. 네. 예, 그러니까 요거 과연 진짜 올라갈 수 있을까? 약간 이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확인 작업 필요해서 조금 반도체는 제외하고요. 네. 오늘 종목은요. 진짜 관심 없어요, 이 종목. 예. 관심 없는 거 갖고 오면 안 예, 되는데요. 관심은 없는데 네. 실생활에서 보름에 한 번씩은 가실 겁니다. 보름에 한 번이요. 네, 여기에- 저도 그렇습니까?
뭐 SNS 보니까 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신 것 같은데. 어떤 예. 종목이에요? 오늘 종목은요, 좀 생뚱맞은 종목을 갖고 왔는데, 오히려 네이버를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쭉 올라갔잖아요. 네. 그와 같은 패턴의 종목을 들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가가 97,100원입니다. 97,100원이 코스닥 종목입니다. 종목명은요, 골프존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215,000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거 대신 설명해 주시죠. 골프존. 많이 뭐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뭐 골프를 예. 사랑하긴 하는데 네. 근데 요즘 확실히 느낀 거는 골프장 예약하기도 쉽고요. 스크린 치러 가기도 쉬워졌어요, 예전보다. 네, 골프 맞습니다. 인구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이거 공략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죠, 사실은. 국내에 대한 성장은 좀 정체가 있다. 이거는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주가 반영은 이미 다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 회사는 뭐 제가 따로 사명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것 같아요. 스크린 골퍼 시뮬레이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해외 진출 관련된 부분인데, 며칠 전에 2분기 실적이 골프존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를 한번 보니까 유보율은 진짜 엄청나게 들어요. 현금 엄청 부자입니다. 골프존 회장님 부럽네요. 현금이 엄청납니다. 10,000% 넘더라고요, 유보율이. 지금 2분기 실적이 되게 안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해외 진출을 많이 했거든요. 중국, 뭐 미국부터 시작해 북미 지역과 중국에다 진출했는데, 이게 이제 가맹점 사업이다 보니까 바로는 안 하고 직영점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진출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스크린 골프장, 특히 이제 골프장 파크라고 하죠. 골프장 파크 하나 차릴 때마다 이 스크린, 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지인분에서도 그 가게 하신 분이 있거든요. 가맹점주가 계시는데, 하나 차릴 때마다 무슨 뭐 하나의 시뮬레이터 방 하나 할 때마다 뭐 2억 가까이 든다고. 예, 그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들, 그래서 국내에 대한 부분들은요, 사실은 조금 성장성은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골프존은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 직영점을 이제 개설을 해외 쪽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가정용 이 골프 시뮬레이터죠, 웨이브라는 게 출시가 됐는데, 뭐 저는 아직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골프존 파크에서 이제 투비전 이 관련된 부분들도 이 모델 업데이트도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아마 지금 골프장 관련된 뭐 라운딩도 좀 비싸긴 하지만, 스크린 골퍼가 골프존 파크가 한 번 칠 때마다 나인홀이 한 18,000원하고 다 치면은 한 18홀 치면 한 25,0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전 모델이 지금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예요. 투비전 버전으로. 이거를 이제 가맹점주들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교체 수요도 똑같이 반도체랑 비슷한 것 같아요. 2년 주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0년도 말에서 20년 초에 많이 지금 가맹점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23년도 넘어갔기 때문에 교체 수요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국내에 대한 성장성은 좀 멈춰 있지만, 그에 대해서 교체 수요도 기대되고, 여기다가 해외 진출 관련된 부분들의 실적, 이런 뭔가 마이너스 찍힌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된 주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골프존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지? 네이버가 네. 관심이 없을 때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골프존 역시도 좀 단기간에 네이버만큼 상승해 줄 수 있을까요? 거의 비슷해요. 네이버, 카카오랑 뭐 동일하게 좀 떨어졌었고, 골프존도 뭐 주가 정말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때 당시는 뭐 우리가 이제 이 활동을 잘 못하니까 이제 골프 라운딩도 가기도 힘들고, 뭐 쉽게 얘기해서 좀 예약도 하기 힘들다 보니까 스크린 이제 골퍼분들이 많이 증가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미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여기서 다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도 딱 이쯤 패턴이었어요. 이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수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우리가 공략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을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이 일단 정배열로 돌아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철저하게 과대 낙폭주 위주로 우리가 2차전 제외하고는 그쪽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요, 11만 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여기서 차트가 안 보이는데요, 86,000원인데 코로나 팬데믹 때 처음에 상승이 나왔던 자리가 있어요. 그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86,000원이기 때문에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11만 원 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골프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1만 원, 손절 가격은 8만 6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오늘 또 계속 코스닥이 3% 가깝게 밀리고 있는데 네. 또 이야기, 시장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뭐 아까도 이제 초돈조체 관련된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돈조체를 지금 쫓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냥 이런 쪽으로 차라리 집중하는 게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탐욕에 너무 눈에 멀지 마시고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이버 밴드에다 여러분들 엠베이징 신고해서 검색하시면 왜 초던조체 관련주를 사면 안 되는지 사진 한 장 올려드렸으니까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위대한 투자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